78세 할아버지가 손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독대 밑에서 나온 낡은 일기장 때문입니다. 5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 손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 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할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충격적입니다. 늦은 오후.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28살 손자 민준이는 삽을 들고 장독대 옆땅을 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입니다. 유언대로 장독대 밑에 묻어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장독대 옆땅 30cm 깊이에 묻어뒀다. 내가 죽으면 꺼내서 태워라. 할아버지는 숨을 거두기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성호는 멀찍이 서서 지켜봅니다.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겠니? 성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준은 대답 대신 삽질을 계속합니다. 땅을 파낼 때마다 흙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할머니가 담근 된장 냄새와 섞입니다. 이 장독대는 할머니가 30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꾸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떠난 뒤 단 한 번도 이 장독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삽끝이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힙니다. 뭔가 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흙을 헤칩니다. 낡은 비닐 봉지가 나옵니다. 봉지 안에는 기름종이로 여러 겹산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를 벗겨냅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의 낡은 일기장입니다. 표지가 벗겨지고 모서리가 해져 있습니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적혀 있습니다. 15년치 기록입니다. 성호가 다가와 일기장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건 내가 먼저 봐야 해. 민준이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유언을 남기셨어요. 제가 먼저 볼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봅니다. 성호의 눈에 두려움이 어립니다. 민준은 그 두려움의 이유를 아직 모릅니다. 민준이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1975년 3월 15일.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 이 일기장에 진실을 적는다. 누구도 보지 못하게. 할아버지의 필체입니다. 떨리는 글씨체가 당시의 고뇌를 보여줍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성호가 일기장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민준아. 그만 보고 태워버리자. 내 할아버지 유언이 그거였잖니. 민준이 고개를 젓습니다. 먼저 읽어봐야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을 태워야 하는지. 마당에 침묵이 흐릅니다. 바람이 장독대 사이를 지나갑니다. 쇠스랑 소리처럼 날카롭습니다. 민준이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1975년 4월 2일.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매일 그녀를 속인다. 그녀가 행복해 보일 때마다 죄책감이 든다. 민준의 손이 떨립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속였다니 무엇을 속인 걸까요? 민준이 계속 읽으려 하는데 성호가 일기장을 낚아챕니다. 그만. 더 이상 보면 안 돼. 성호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부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충돌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민준이 일기장을 다시 빼앗습니다. 아버지는 뭘 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뭘 숨긴 건지 아버지는 알고 계시죠? 성호가 입술을 깨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민준이 일기장을 펼쳐 소리내어 읽기 시작합니다. 1975년 5월 22일. 오늘도 그 집에 갔다. 아내 몰래. 나는 최악의 남편이다. 마당의 긴장감이 팽팽히 감돕니다.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민주는 할아버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페이지씩 넘깁니다. 아버지는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읽어라. 다 읽고 나면 내게 말해다오. 서재는 할아버지 냄새로 가득합니다. 묵은 책 냄새와 한약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민주는 1975년 7월의 기록으로 건너뜁니다. 아내가 임신했다. 석 달째다. 나는 기쁜 척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린다. 나는 두 가정을 가진 남자다. 민준의 숨이 막힙니다. 두 가정이라니.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뜻일까요? 민준은 고개를 젓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일기를 읽습니다. 1975년 9월 12일. 그 집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다. 예쁘다. 내 핏줄이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 아버지가 될 수 없다. 내게는 이미 아내가 있다. 곧 아들도 태어날 것이다. 민준의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버지에게는 이복 누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준에게는 고모가 한 명 더 있는 셈입니다. 민준이 책상 서랍을 뒤집니다. 낡은 사진 몇 장이 나옵니다. 흑백 사진입니다. 젊은 할아버지가 낯선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여자는 배가 불러 있습니다. 임신한 모습입니다. 민준이 사진을 뒤집습니다. 영희와 함께 1975년 8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희. 할머니 이름은 순자였습니다. 영희는 누구일까요? 민준이 일기장을 다시 펼칩니다. 1976년 1월 3일. 아들 성호가 태어났다. 아내는 행복해한다. 나는 웃으면서 아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영희와 딸 생각뿐이다. 나는 영희에게 갈 수 없다. 영희는 혼자 아이를 키운다. 나는 돈만 보낼 뿐이다. 민준의 가슴이 답답합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두 여자 사이에서 고통받았습니다. 한쪽은 법적 아내, 한쪽은 사랑하는 여자.
민준이 계속 읽습니다. 1980년 5월 15일. 딸 은희가 5살이 되었다. 영희가 보낸 사진을 몰래 본다. 은희는 내 눈을 닮았다. 내가 안아주고 싶다. 하지만 나는 그저 돈을 보내는 남자일 뿐이다. 은희는 나를 아버지로 모르고 자란다. 민준이 일기장을 덮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할아버지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딸을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아픔. 민준이 다시 페이지를 넘깁니다. 1985년 10월 22일. 영희가 병에 걸렸다. 폐암이다.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한다. 나는 영희를 보러 가고 싶다. 하지만 갈 수 없다. 아내와 성호가 있다. 나는 영희에게 미안하다. 평생 미안할 것이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곁에 갈 수 없었습니다. 1986년 3월 2일. 영희가 세상을 떠났다. 나는 장례식에 가지 못했다. 멀리서 지켜봤다. 은희가 혼자 울고 있었다. 11살 아이가. 나는 은희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다. 민준이 일기장을 꼭 줍니다. 할아버지의 후회가 글자마다 배어 있습니다. 민준이 마지막 페이지로 건너뜁니다. 1990년 12월 31일. 이것이 마지막 기록이다. 나는 은희를 찾아갔다. 20살이 된 은희에게 진실을 말했다. 나는 내 아버지라고. 은희는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희가 말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당신은 우리를 버린 남자일 뿐이다. 은희는 돌아섰다. 나는 은희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은희를 찾지 않기로 했다.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 은희를 찾아주길 바란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민준아. 내가 읽고 있다면 부탁한다. 은희를 찾아주렴. 민준의 손이 떨립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이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민준이 거실로 내려옵니다. 아버지 성호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식은 차 한 잔이 들려 있습니다. 민준이 일기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습니다.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성호가 일기장을 바라봅니다. 시선을 돌리지 못합니다. 다 읽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성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다 읽었구나.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립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죠? 고모가 있다는 걸? 성호가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찻잔이 받침과 부딪히며 딸그랑 소리를 냅니다. 20살 때 알게 됐다. 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성호의 목소리가 잠겨 있습니다. 민준이 소파 맞은편에 앉습니다. 그래서요? 찾아보셨어요?
성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찾지 않았다. 내 할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 은희가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 가족을 증오한다고. 민준이 주먹을 줍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할아버지 자식인데. 아버지 누나인데. 제 고모인데. 그냥 모른 척하고 살라고요? 성호가 민준을 똑바로 봅니다. 눈이 충혈돼 있습니다. 너는 몰라. 그때 상황을. 내 할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민준이 냉소를 띱니다. 괴로워하시기만 하셨나요? 실제로 뭘 하셨는데요? 돈만 보내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셨잖아요. 은희 고모는 엄마 없이 혼자 자랐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얼굴도 모르고요. 성호가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은 지금과 달랐어. 혼의 관계. 혼의 자식. 그게 얼마나 큰 스캔들인지 너는 몰라. 민준도 일어섭니다. 그래서 은희 고모를 버린 게 정당화됩니까?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호가 고개를 떨굽니다. 잘못이지. 물론 잘못이야. 내 할아버지도 그걸 아셨어. 평생 괴로워하셨다고. 민준이 일기장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걸 남기신 거잖아요. 찾아달라고. 사과하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30년 동안 뭘 하신 겁니까? 성호의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힘이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나도 용기가 없었다. 은희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미안하다고? 그게 될 것 같았니? 민준이 아버지에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안 되죠.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성호가 민준을 올려다봅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의연해 보입니다. 너는 찾아갈 거니? 은희를?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찾아야죠. 할아버지 유언이니까요. 그리고 민준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제 고모니까요. 성호가 눈을 감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쉽니다. 은희가 너를 만나줄 것 같니? 민준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죠.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제가 해야죠. 성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다. 내가 도울게. 은희 연락처를 알아볼게.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처를 알아요? 성호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안다. 사실 나도 멀리서 지켜봤거든. 내 할아버지처럼 비겁하게. 민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실망과 이해가 뒤섞인 감정입니다. 아버지. 성호가 손을 내밉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자. 내가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민준이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꽉 맞닿습니다.
거실에 어둠이 내립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앞에 서 있습니다. 5층 복도입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립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얼룩져 있습니다. 민준의 손에는 일기장과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501호. 문패에 김은희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준이 심호흡을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딩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발소리가 다가옵니다. 문이 열립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누구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민준이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김성호의 아들입니다. 은희의 얼굴이 굳습니다. 성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가세요. 은희가 문을 닫으려 합니다. 민준이 황급히 손을 내밉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김동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걸 남기셨습니다. 민준이 일기장을 내밉니다. 은희가 일기장을 봅니다. 시선이 멈춥니다. 그 검은 가죽 표지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나한테 무슨 상관이죠? 은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무관심을 가장하지만 떨림을 숨기지 못합니다. 민준이 한 걸음 다가갑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일기장에 적혀 있어요. 고모님을 찾아달라고, 사과하라고. 은희가 비웃습니다. 고모님? 나를 고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웃음내요. 나는 당신네 가족이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혈연은 사실입니다. 고모님은 할아버지 딸이시고 저희 아버지 누나시고 제 고모가 맞습니다. 은희가 팔짱을 낍니다. 혈연이 뭐가 중요해요? 그 남자는 내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어요. 돈만 보냈죠. 돈으로 죄책감을 씻으려 했어요. 민준이 일기장을 펼칩니다. 할아버지가 은희를 생각하며 쓴 페이지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괴로워하셨어요. 고모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은희가 일기장을 빼앗습니다. 빠르게 페이지를 넘깁니다. 할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합니다. 괴로워했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 엄마는 혼자 나를 키우다 죽었어요. 나는 11살에 고아가 됐어요.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어요. 그 남자가 괴로워하는 동안 나는 지옥에서 살았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은희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은희가 일기장을 바닥에 내던집니다. 일기장이 복도 바닥에 떨어집니다.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가져가세요. 나는 그 남자의 사과 따위 필요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30년도 더 늦었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 옆에 은희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내려다봅니다.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할아버지 마음을. 저도 고모님 편이에요. 할아버지가 잘못하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도 고통받았어요. 은희가 입술을 깨뭅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민준이 일기장을 집어듭니다. 특정 페이지를 펼쳐 은희에게 보여줍니다. 1986년 3월 2일. 영희가 세상을 떠났다. 민준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이름을 듣는 순간 민준이 계속 읽습니다. 은희가 혼자 울고 있었다. 나는 은희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다. 은희가 벽에 기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보입니다. 민준이 마지막 페이지를 읽습니다. 은희를 찾아주길 바란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은희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민준이 옆에 앉습니다. 두 사람이 좁은 복도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1986년 2월. 겨울입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동수는 병원 복도 끝에 서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병실이 보입니다. 영희가 누워 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의었습니다. 동수는 유리창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병실 안에 은희가 있습니다. 11살 은희가 엄마 손을 잡고 있습니다. 동수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 아이가 자기 딸입니다. 하지만 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동수를 봅니다. 보호자세요? 동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갑니다. 동수는 다시 유리창을 봅니다. 영희가 눈을 뜹니다. 은희를 봅니다. 무언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은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동수가 유리창에 손을 댑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습니다. 영희와 자신 사이의 거리입니다. 평생 좁힐 수 없었던 거리입니다. 영희가 고개를 돌립니다. 복도 쪽을 봅니다. 동수와 눈이 마주칩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영희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압니다. 무슨 말인지. 가세요.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발걸음을 돌립니다. 복도를 걸어 나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옵니다. 눈이 더 세차게 내립니다.
동수는 눈 속을 걷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 순자가 있는 집으로.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여보, 오셨어요? 밖에 춥죠? 어서 들어와요. 순자가 밝게 웃습니다. 동수는 웃음을 지으려 합니다. 입가가 떨립니다. 춥네. 동수가 신발을 벗습니다. 거실로 들어갑니다. 아들 성호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10살입니다. 아빠, 오셨어요? 성호가 고개를 들어 인사합니다. 동수가 성호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열심히 하는구나. 성호가 다시 공부에 집중합니다. 동수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소리 없이 웁니다. 영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은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신이 저버린 두 사람. 동수는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냅니다. 검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입니다. 펜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1986년 2월 28일. 영희를 보러 갔다. 유리창 너머로. 나는 들어가지 못했다. 은희가 있었다. 나는 은희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다. 영희가 나를 봤다. 가라고 했다. 나는 돌아왔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영희. 미안하다. 은희. 미안하다. 동수가 일기장을 덮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습니다.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에. 순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밥 먹어요. 동수가 눈물을 닦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웃음을 연습합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방문을 엽니다. 거실로 나갑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순자가 밥을 퍼줍니다. 오늘 된장찌개 맛있게 끓였어요. 많이 드세요. 동수가 숟가락을 듭니다. 밥을 뜹니다. 입에 넣습니다. 씹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먹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성호가 말합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동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잘했구나.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따뜻한 식탁. 하지만 동수의 마음은 차갑습니다. 병원에 있는 영희 생각뿐입니다. 저녁이 끝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TV를 봅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순자가 옆에 누워 있습니다. 곧 잠듭니다. 동수는 잠들지 못합니다. 천장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영희의 얼굴이 보입니다. 은희의 얼굴이 보입니다. 일주일 후. 영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동수는 장례식에 가지 못합니다. 멀리서 지켜볼 뿐입니다. 은희가 혼자 울고 있습니다. 동수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날 밤, 동수는 일기를 씁니다. 마지막 인사를 씁니다. 은희가 민준을 집 안으로 들입니다. 좁은 원룸입니다. 깔끔하게 정돈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가 낡았습니다. 오래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민준이 방을 둘러봅니다.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엄마 영희와 어린 은희입니다. 앉으세요. 은희가 작은 탁자를 가리킵니다. 민준이 앉습니다. 은희가 부엌으로 갑니다. 주전자를 올립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후 은희가 차 2잔을 가져옵니다. 보리차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차를 받습니다. 따뜻함이 손에 전해집니다. 은희가 맞은편에 앉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입니다. 은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일기장. 다 읽어도 될까요? 민준이 일기장을 건넵니다. 물론입니다. 고모님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은희가 일기장을 받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습니다. 천천히 펼칩니다.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민준은 조용히 기다립니다. 차를 마시며 은희의 표정을 지켜봅니다. 은희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칩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미움. 시간이 흐릅니다. 은희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깁니다. 때로는 눈물을 닦습니다. 때로는 입술을 깨뭅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줄 뿐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은희가 일기장을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은희가 중얼거립니다. 뭐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은희가 민준을 봅니다. 평생 그 남자를,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만나지도 않고 돈만 보내고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희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기를 읽으니 그 사람도 고통받았다는 게 느껴져요. 내가 괴로운 만큼. 아니, 어쩌면 더. 민준이 조용히 듣습니다. 은희가 일기장을 꼭 안습니다. 엄마 장례식 때 멀리서 지켜봤다고 했죠? 나 기억나요.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멀리서 오는 남자. 나는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이제 알겠네요. 그게 아버지였구나. 은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고모님. 할아버지는 정말 후회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고모님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도 은희가 말을 멈춥니다. 민준이 기다립니다. 그래도 용서하기는 어려워요. 당장은 30년이 넘는 시간을 혼자 살았어요. 가족 없이, 아버지 없이. 그 시간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민준이 은희의 손을 잡습니다. 은희가 놀라 민준을 봅니다. 천천히 하세요. 용서는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저는 고모님이 있다는 게 기뻐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습니다. 가족. 이상한 말이네요. 낯설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준이 웃습니다. 제 아버지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고모님을 평생 미안했다고 하셨어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지만 민준이 은희의 손을 꼭 쥡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은희가 민준을 봅니다. 이 젊은 남자가 자신의 조카입니다. 낯설지만 따뜻합니다. 방에 노을빛이 들어옵니다. 주황빛이 두 사람을 감쌉니다. 차가 식었습니다. 은희가 일어나 새 차를 끓입니다. 민준이 사진을 봅니다. 벽에 걸린 엄마와 딸의 사진을. 엄마 닮으셨어요. 민준이 말합니다. 은희가 웃습니다. 아버지도 닮았대요. 눈을.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아버지 눈이요. 저도 닮았어요. 우리 셋 다 닮은 거네요. 은희가 새 차를 가져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이 편안합니다. 가족의 침묵입니다. 민준이 말합니다. 고모님. 명절 때 우리 집에 오세요. 아버지도 기다리실 거예요. 은희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약속은 못하지만 생각은 해볼게요. 민준이 환하게 웃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이 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합니다. 추석 명절. 마당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립니다. 장독대 옆에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민준, 성호, 그리고 은희입니다. 은희는 결국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안고 성호는 은희를 보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누나입니다.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은희도 성호를 봅니다. 동생입니다. 한 번도 동생이라고 부른 적 없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성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은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요. 사실은 두 사람이 서로를 봅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까이 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할아버지가 바라던 순간입니다. 성호가 한 걸음 다가갑니다. 은희도 한 걸음 다가갑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섭니다. 성호가 손을 내밉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은희가 성호의 손을 봅니다.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손을 잡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습니다. 단단하게. 민준이 두 사람 옆으로 갑니다. 세 사람이 함께 섭니다. 장독대 앞에. 성호가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은희가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지만 언젠가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 두 사람 손을 잡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서 있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장독대 뚜껑이 달그락거립니다. 할아버지가 답하는 것 같습니다. 민준이 품에서 일기장을 꺼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펼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민준아, 내가 읽고 있다면 부탁한다. 은희를 찾아주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리고 은희에게 전해주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민준이 은희에게 일기장을 건넵니다. 고모님. 할아버지 말씀이에요. 은희가 마지막 페이지를 읽습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소리 내어 읽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은희가 일기장을 가슴에 안습니다. 오열합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성호가 은희를 안습니다. 동생이 누나를 안습니다. 민준도 두 사람을 안습니다. 세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서 포옹합니다. 햇살이 그들을 비춥니다. 따뜻하게. 시간이 흐릅니다. 눈물이 멈춥니다. 세 사람이 떨어집니다. 서로를 봅니다. 은희가 웃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해요. 찾아와줘서. 민준이 고개를 젓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고모님이 와주셔서. 성호가 두 사람을 봅니다.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가서 식사 같이 할까요? 어머니가 음식 많이 준비하셨어요. 은희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요? 성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 아내요. 고모님 이야기 다 들었어요.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은희가 긴장합니다. 성호의 아내. 자신에게는 올케입니다. 만난 적도 없는. 민준이 은희 손을 잡습니다. 엄마 좋은 분이에요. 걱정 마세요. 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안에서 음식 냄새가 납니다. 된장찌개,
잡채, 전, 따뜻한 냄새입니다. 성호의 아내 미경이 나옵니다.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모님. 오시길 기다렸어요. 은희가 어색하게 웃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경이 은희 손을 잡습니다. 가족인데 뭐. 편하게 계세요. 음식 많이 준비했어요. 같이 먹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앉습니다. 음식이 가득합니다. 미경이 밥을 퍼줍니다. 은희의 밥그릇에도 많이 드세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은희가 숟가락을 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된장찌개를 뜹니다. 입에 넣습니다. 할머니가 끓이던 맛과 비슷합니다. 눈물이 또 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으며 흘립니다. 맛있어요. 은희가 말합니다. 미경이 환하게 웃습니다. 다행이에요. 더 드세요.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가족의 소리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합니다. 은희도 함께 합니다. 미경과 나란히 서서 우리 명절 때마다 모일까요? 미경이 제안합니다. 은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그러고 싶어요. 설거지가 끝납니다. 네 사람이 마당으로 나옵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은희가 장독대를 봅니다. 장독대가 햇빛을 받아 빛납니다. 은희가 장독대에 손을 댑니다. 차가운 표면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을. 은희가 중얼거립니다. 민준이 옆에 섭니다.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은희가 민준을 봅니다. 조카를. 이 젊은 남자가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가족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고마워요. 민준아. 민준이 웃습니다. 저야말로요. 고모. 두 사람이 마주 웃습니다. 해가 집니다. 하지만 마당은 따뜻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